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4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1098달러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8월 14일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8월 14일 날 12만 4천 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그 1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지, 하락을 한 배경이 뭔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지지 구간,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줄이죠. 이 목숨줄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2주간의 흐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4일 날 124K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하고 20일 사이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졌죠. 말 그대로 단기 하락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1일과 26일 사이에 ETF 자금 유입이 좀 둔화가 되면서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래 매도도 있었죠. 제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고래 매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인데요. 오늘 이렇게 저점을 찍고 조금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여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의 지표상 하락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 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숏폼이 살아있는, 즉 숏폼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저는 일봉 흐름, 일봉 지표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일봉에서 추세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8월 초에 일봉의 롱 포지션, 즉 업사인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들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런 구간에서 익절하고 나온다면,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10만 쓰더라도 70%, 80%를 그냥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일봉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그렇게 높게 쓰질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이후에 내가 익절을 했다, 내가 목표가 50이었다, 아니면 20이었다, 30%였다, 어느 정도 목표가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면 그 이후에 숏 시그널 때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숏폼이 나오니까 여기서 5% 정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레버리지 10이나 20, 30까지 들어간다. 30이면 150%입니다. 레버리지 10만 들어간다고 해도 5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단기로도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봉 보든지, 4시간 봉을 한번 보시면 4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단기 시그널 나왔을 때는 적절히 대응을 하고, 이렇게 롱폼, 지금 4시간에선 비트코인이 지금 롱슛이 나왔습니다. 업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표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하락 배경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는 좀 하나하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락 배경으로는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고래 매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래소에서 24,000BTC가 유입이 됐고 플래시 크래쉬가 유발이 됐습니다. 즉 매도가 쏟아졌다는 거죠. 물량들이 들어왔다, 물량들이 풀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ETF 자금 유입이 둔화됐다, 이 말은 기관 매수세가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예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죠. 112K, 이 구간이 무너진 겁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서 이게 매물벽으로 생겼고, 매물벽을 뚫지를 못하면서 추가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12K 붕괴는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가 합치면서 오늘 같은 하락 국면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7K 이 구간을 막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1K를 지켜주질 못하면서 추가 낙폭이 생겼고, 그러면서 108K까지 지금 내려앉았다가 빠르게 좀 회복을 했지만 다시 맞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선은 롱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걸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쇼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그냥 우선 손절하고 다음을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주봉 차트에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와야지만 추가 상승, 하지만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105K까지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봉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105K입니다. 이 105K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켜주질 못하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이런 식의 움직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크게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이런 자리들, 시즌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눌림목이 생겼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지, 시즌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저점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지 구간이 이 105K, 이 105K 라인, 이 구간까지 지켜주면 이런 식의 반등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즉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한 번 더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지켜주질 못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내리면서 90K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줄은 105K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여전히 우상향은 맞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맞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그냥 쉽게 한 번에 쭉 올라오는 경우들이 없죠. 당연히 흔들고 갑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떤 구간의 지지력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오늘 시장에 나온 큰 뉴스가 하나 있죠. 그걸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와 크립토닷컴이 합작해서 암호화폐 트레저리 회사 한 곳을 스펙 합병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발표 직후 크립토닷컴의 토큰 크로가 무려 30% 폭등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제도권 자금과 결국에는 크립토 기업 간의 본격적인 합류가 시작된 게 아니냐. 즉 정치 테마가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정 코인이죠. 크로의 중심에 단기 폭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향후 테마 장세가 확산될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뭔 뜻이냐? 결국에는 알트장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작의 전조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4시간봉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시간봉, 우선 비트코인 4시간봉에서
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왜 떨어지는데 왜 롱이 나왔지? 저는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좀 지켜봤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도 지금 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즉 위로 상방이 지금 뚫렸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알트 코인의 불장이 오기 전에 항상 이더리움은 한 번에 큰 급등 이후에 조정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끌어올리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이 조금 둔했었죠. 7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코인 급등 나왔을 때 이더리움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먼저 지금 7월 달부터 끌어올리면서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봉에서 지금 업 시그널이 나왔다, 상승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트의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알트 시장이 올 때 움직임이 어떻죠? 우선은 비트코인은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 다른 상위 알트들이 동반 출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건 도지 차트입니다. 도지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다운에서 지금 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4시간 봉에서 도지 차트가 지금 업으로 변경이 됐다. 지금 모든 시그널들이 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한 번의 눌림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105K를 기준으로 해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가 어떤 지표냐, 제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더 인생의 모든 노하우를 녹인 지표인데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약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냥 보시는 것처럼 숏일 때 숏, 그리고 롱 들어가면 숏 익절하고 다시 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롱에서 숏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익절, 이런 식으로 단기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롱에서 들어갔다가 숏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식의 매매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는 건 사람들, 그러니까 즉 쓰시는 사용자에 따라서 설정값을 바꾸면 됩니다. 그냥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봉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1시간 봉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기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15분 봉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분 봉에서는 숏이 나왔죠. 그리고 아직까지 익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더 빠진다는 얘기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에 이 구간에서 숏을 들어갔다, 이 구간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10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숏 들어가서 지금 현재 수익은 6%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 레버리지 20을 썼다 그러면 12%가 되는 거고, 레버리지 30을 썼다 그렇다고 한다면 18%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구간에서 롱을 들어갔다, 그리고 이때 숏 시그널이 나왔다, 레버리지 30을 들어갔다, 그러면 단기간에 60%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지표들을 쓰고 싶다, 나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창 누르신 다음에 문의 남겨주는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폼 누르시고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제가 공짜로 드린다고 하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유튜브 세계에서 트레이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좀 날리고 싶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과 첫 번째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10만이 넘고 100만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별거 없습니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저희 채널 홍보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구독 좀 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지표도 그냥 무료로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첫 번째 구독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서비스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 군대를 좀 다녀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에 뛰어들었거든요. 처음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종목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처음에 주식에 뛰어들어서 시간이 좀 흘러서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차트 보는 법들 정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온리 차트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질 않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장도 좀 좋았었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 좀 시작해서 단기간에 한 몇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친구가 뭐 선물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금, 원유 뭐 닥치는 대로 했죠. 뭐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했는데 결과는 좀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좀 청산이 좀 다 됐고요. 그때 당시 나름 뭐 국내 주식장에서 좀 잘 나간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뭐 수업도 빼가면 잘 안 들으면서 주식판에 좀 뛰어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도 잘 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청산 아픔을 좀 겪고 나다 보니까는 거의 멘탈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페인처럼 좀 살았는데 몇 달간은 그래도 뭐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차근차근 뭐 0부터 다시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손실은 이렇게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누구나 수익이 나고 그리고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진대요. 그리고 그 매매 수익률보다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예로 뭐 CPI가 있는 날이다. 저는 무리해서 비중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미리 넣지 않고 우선은 지켜봅니다. 그 값이 나올 때까지.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거든요. 뭐 CPI가 생각했던 만큼 나왔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라고 한다면 그때 뛰어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하고 도박처럼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결과가 맞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먹어봐야 10% 20% 30%겠죠. 하지만 결과를 안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10%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2%, 3%, 5%, 10%겠죠. 많이 먹어야. 대신에 저는 도박을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그냥 30%, 4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한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픽 이벤트가 있을 때 잠시 멈췄다가 잠시 쉬었다가 비중 조절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좀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롱이 들어갑니다. 뭐 현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시겠죠. 단타로.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겁니다.
레버리지까지 쓴다면 거의 20%, 40%, 60%의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간 짧죠. 짧은데도 따지고 보면은 레버리지 매매를 한다면 3%에서 뭐 6%, 그다음에 뭐 10% 가까이도 단기간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현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길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지표입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더보기 눌러 두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대신 아까 전에 부탁드렸던 구독과 그 다음에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112K가 이미 좀 붕괴됐습니다. 이제는 105K 지지 라인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어찌됐던 지금 이 자리가 105K 이 자리가 반등이든 추가 하락이든 이 자리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좀 결정할 겁니다. 즉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 제 예측은 횡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 거고 그러면서 알트 불장이 올 거다. 자,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알트 불장이 와도 예전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업비트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더리움이 약 9천억 정도에 되는 움직임을 좀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지금 동시간대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어찌됐든 폭발적으로 좀 나와야지만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장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래량들이 좀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 급등이 하나씩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알트 불장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도지코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거다. 어저께 영상에서는 뭐 300원대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자리입니다. 이 우하향 추세선 이 안까지 325원 전까지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는 더 전 고점을 그냥 뚫어버리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